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입니다. 창세기 3장 15절 한 절 합독합니다. 시작.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. 기도드립니다.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. 이 복을 풍성히 누리는 시간대도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개인의 가치, 나의 가치를 개인이 확인해 볼 수 있다. 그 내용은 개인마다 다 가능하다.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하는데 개인의 가치를 검증하는 방편으로 고난이라고 하는 개인의 고난에 대한 어떤 그 대처, 그 자세를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단 말이죠. 개인이.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의 예로서 중국의 공자를 분명히 우리가 예를 할 수 있고 또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우리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, 앞으로 또 다음 시대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누가 될지 어느 사람이 모델이 될지 모르는데 현재적인 이 말을 표현하는 현재적인 동시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하나의 우리가 검증하는 그 개인으로서 개인의 가치를 검증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대처할 때 중국의 공자를 비교할 수 있는 그거하고 우리 분명히 연결할 수 있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하는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 개인의 고난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개인별 연령,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사람이 현재 있는 나이에 따라서 이 개인의 가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하는 이 연령이 있는 거죠. 애들이 태어났다고 해서 접근되는 건 아니잖아요. 또 학교에서 공부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. 그런데 이 연령이 어느 정도는 보편적으로 그 나이가 되면은 아마 개인의 가치에 대한 개인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또 그러고 나름대로 답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는 요소는 있을 것이다. 개인의 차이에 따라서 분명히 개인의 가치에 대한 시도를 고민해보는 시도는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. 어린애도 가능해요. 이제 사춘기 들어가면서 가능하다니. 그런데 이것이 거의 대부분이 일반적으로는 요 나이 이상이 되면 안 되느냐.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고령자라, 고령자.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야 되죠. 젊은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기대를 못하죠.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, 그러나 고령자라 그러면은 아마 가능하지 않겠느냐. 일반 모든 사람들이 다 수긍할 수 있는 나이가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이 고령자라 그럴 적에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5세 이상을 고령자라 하거든. 55세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가 살아온 연륜이 50년 이상 되니까 그 연륜에 비해서 자기가 살아온 여러 가지 발걸음을 비춰볼 때 한 사람의 가치, 한 개인의 가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점검을 해보는데 공자를 비춰볼 수도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비춰볼 수 있겠다. 적어도 이 나이가 돼야지 가능하겠다. 그런 내용입니다. 그래서 요 55세 이상이라는 이 인구가 고령자라 하는 이 인구가 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나타내냐면 또 비교될 수 있느냐면 경제활동 인구에 들어가는 거예요. 55세 이상은. 그 55세 이상을 고령자라 할 때 고령자라 하는 이 내용이 나온 것은 경제활동 인구에서 제외되는 인구로 55세를 이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우리나라엔 그렇다는 거예요. 그럼 55세라고 할 때 55세 이상으로서 고령자로서 있는 비경제활동 인구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자기의 가치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, 그거하고 상대적으로
경제 활동이 있는 사람들보다는 이제는 자기의 가치를 한 번 정도 점검해보는 그런 연령이다.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객관적으로 실제로 현재 있는 우리가 주변에서 내가 나이가 언제다 이러면 내가 지금 현재 고령자에 들어가느냐 안 그러면 아직도 경제활동 인구에 머무느냐 이런 요소가 있는 거죠. 그러면 내가 지금 나이가 있으면 나는 아직 내 가치에 대해서 지금 내가 이런 처지에 있구나 이걸 한번 점검을 해본단 말이에요. 근데 이거는 가치는 개인의 가치는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고난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분명히 자기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요소가 되어지는데 이렇게 고난이다 자기의 가치다 이렇게 자기의 나이하고 연결할 적에 분명히 거기는 고난이라는 자체도 이것 자체도 고난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하고 인식하지 않는 거 이건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. 나이가 55세 이상 돼도 지나온 세월을 하나의 고난이라는 과정에서 하나의 구분해 두고 참 이 고난을 내가 보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 지내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. 고난을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이제는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이제는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다는 것이 고난을 통해서 그것이 더 발견되어질 때 자기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소는 분명히 있는데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또 환경은 고령자가 돼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고령자가 아닌 경제활동 인구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. 사람에게 어린애는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린애 다 있을 수 있어요. 경제활동 인구에도 있을 수 있어요. 고령자에도 있을 수 있어요. 그런데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느냐 할 때 그 비교, 이 고난과 비교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할 때 그것은요 자기의 가치하고 관계돼요. 가치하고. 아무리 큰 고난이라도 내 인간이 살아가는데 나에게 당한 어떤 고난이라도 한 개인이 살아있는 가치보다는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므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자체를 객관할 정도로 자기의 한 개인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. 그런데 이 대부분이 사람들이 고난을 만나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하지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를 이걸 비교를 안 하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의 자세 때문에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. 이 내용 중에 지금까지 말씀한 내용 중에서 이제 조금 포인트를 조금 줄이려고 하는 내용은 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. 경제활동 인구. 경제활동 인구가 들어가는 내용이 우리나라 같은 거, 각 나라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. 나라마다 법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니까 고령자로 불러주는 것도 똑같은 고령자로 불러줘. 나이는 나라마다 다 다를 수 있다. 우리는 55세 미만, 55세 이상을 고령자라, 55세 미만에서 15세 이상에서 경제활동 인구라 부르는 거예요. 15세 이상 55세 미만을 경제활동 인구라 부르는 거예요. 이 인구에 해당되는 사람들, 즉 15세 이하가 되는 사람들은 15세 밑으로 떨어진 사람들은 미만이 된 사람들은 사실은 경제활동에도 들어가지 않냐고 국가로 볼 때는 이 큰 국민들의 전체를 세 부류로 15세 미만 그리고 15세 이상에서 55세 미만 55세 이상에서 전체를 해가지고 세 부류를 해갖고 나이별로 국민들 전체를 하나의 경제 단위에서 이래 본단 말이에요.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이 어쩌면은 한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하는 어떤 이 전체적인 내용 아니에요? 그리고 그 자체가 그 인구에 대한 힘 때문에 국가의 힘이 국력이라든지 그다음 국가의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사정이 그 인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. 고령자는 이미 제외되는 거예요.
경제활동 인구에서 제외시키고, 또 15세 미만은 15세 미만대로 아직 경제활동에 참여할 나이가 안 된다, 이라고 제외시키고. 그러면 한 국가의 국력이라는 것은 국가의 힘이다, 국가가 어떻게 유지될 거다, 장래의 국가를 나타낼 때는요, 바로 이 경제활동 인구에 제한되어서 여기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들을 가지고 사실은 이걸 갖고 사회제도를 운영한다든지, 안 그러면 국가의 장래를 내다본다든지, 여기 다 나온단 말이에요. 근데 요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도 또 그 속에서도 비경제활동 인구가 또 들어있어요. 국가는 그 경제활동이라 하는 이 내용의 요소를 가지고 거기서 참 나오는 그 수입 자체를, 경제활동으로 가지고 있는 그 수입 자체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비경제활동으로 구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, 수입에 의존하는 그 내용이 정상적인, 어찌 보면 좀 개인의 그 역량을 충분히 드러내는 사회에 여러 가지 관계되어지고, 그럼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질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수입이 계속 창출되어지고, 그리고 본인의 가치를 계속해서 높일 수 있는 요소가 있느냐? 그런 요소가 있을 적에 그것을 경제활동이라 하는 이런 범주에 있는 거예요. 가만 앉아갖고 15세 이상 된데 55세 미만 된 사람 중에서 가만히 앉아갖고 은행에 돈 많이 연어놓고 이자만 받아 먹어도 얼마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보고 경제활동 인구를 안 하는 거예요. 직장에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 사업을 일으켜서 뭔가 활동을 해서 계속해서 어떤 사회 전체 부분의 생산적인 요소하고 계속 결부되면서 한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고 또 그러면서 산출되어지는 수많은 부산물들이 막 형성되어질 때 그것을 경제활동 인구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 경제활동하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은 현재 경제라는 걸 통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요, 가치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. 인간이 경제활동 인구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가치를 다루고 있다니까. 경제활동 인구에 열 수 있는 사람이냐, 이것 자체도 하나의 가치의 잣대에 들어가는 거예요. 나이는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들어갔다 해서 무조건 경제활동 인구를 안 불러주는 거예요. 국가가 그런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라고 속 불려지는 그 범죄에 들어가는 사람은 국가에 의해서 이 사람은 국민들로서 우리 국가와 더불어서 나름대로의 어떤 같이 가는 국가의 어떤 전체 15세 미만 55세 이상을 제외시킨 그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의 장래가 걸려있는, 국가 전체가 정책을 쓰고 여러 가지 어떤 제도를 만들더라도 바로 이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국력을 펼칠 수 있는, 미래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요소가 된다. 그런데 그 안에 벌써 그 범주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국가가 그 사람들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거란 말이에요. 국가와 더불어서 갈 수 있는 이 요소다, 이 인구다, 여기에 가치가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. 요 요소가 있는 거예요, 경제활동. 근데 개인은, 그 속에 있는 개인은 국가가 그런 걸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죠. 들어도 뭐 그런 건 정책상으로 하고 법률적으로 그렇게 세 부분 해놨구나, 인구를 그렇게 해놨구나 하는 정도로 들은지, 그것이 내가 국가에서 어떤 권한과 어떤 가치성을 내가 부여받았다, 이거는요 일절 생각하는 거예요.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가는 전체적으로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모아서 그 힘에서 나오는 경제력을 가지고 국민들 전체를 15세 미만과 55세 이상까지 다 어울려서 국가라 하는 그 틀을 가지고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가치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개인의 가치를 가장 정확하게 이제 자기가 표현할 수 있겠다 할 수 있는 나이는 고령자임에도 불구하고, 고령자의 수준이 그렇게 될 수 있겠다, 경험도 많으니까. 근데 또 다른 편으로 보면
자기의 가치를 가장 필요로 하는 때는요, 실제로는 이 경제활동 인구란 말이에요. 여기에 엄청난 지금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. 개인의 가치를 적용하고 개인의 가치를 이렇게 다시 일으키는 이 내용에, 가치에 대한 이 내용을 국가가 사실은 이걸 보는 어떤 시각이 있는가 하면 개인이 또 이걸 보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. 지금 우리가 국가는 개인의 가치에 지금 엄청난 어떤 요소가 있다고 부여했는데, 당사자 되는 개인은 그런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세월을 보내다가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 자기가 고령자 있고, 고령자로 떡돼 있고, 그리고 자기는 이제는 또 국가에 대해서 더 할 일이 없는, 이제는 소외되어 있는 이 계층이 되는 거예요. 그때서 비로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가치를, 나이 들어보니 이래 되는구나, 은퇴되니 별 수 없구나, 그러니까 노후자금이 있느냐 없느냐, 내 건강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, 그때서 비로소 한 사람의 존재에 대한 가치 부분을 연결해 본단 말이에요. 요 여덟을 점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자꾸 덜쳐내는 이유를, 개인의 가치를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할 때, 국가에서는 개인의 가치가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어쩌보면 참 하는 일에 전체가 다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밑바탕이 바로 자기에 대한 가치에 대한 어떤 인정인데, 그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경제라고 하는 그 요소에, 직장이 뭐 직장, 돈이 뭐 돈, 돈 버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, 그 다음에 학업을 쌓고, 학력을 구축하고, 스펙을 쌓는다. 그 시간을 엮는 거예요. 근데 그 시간을 엮고 학력을 만들고 하는 이 과정이 사실은 알고 보면은 비례하는 게 뭐하고 비례되는 거예요? 세월하고 비례하잖아요. 시간하고 비례하잖아요. 언젠가 55세가 나가려면, 고령자가 되어버리면 이 보낸 시간하고 분명히 연결되죠. 근데 그 보낸 시간들에 대한 보상, 이 보상을 가치해서 내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, 55세 되기 전에 보낸 시간들 수없이 보내고 했는데, 갑자기 55세 딱 당해갖고 고령자 취급으로 넘어가 버리면은, 자기가 학업 생활하고 스펙 쌓고 지위 얻으려고 보낸 그 모든 것이요, 일순간에 물거품이 돼요. 이런 도시관계, 산수인데, 가장 간단한 산수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자기의 가치에 대한 이 내용을 전혀 고민하지 아니하고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보내고 있다. 그런 환경을 보는 거예요. 근데 이런 내용은 지금 요 정도 가치에 대해서 고민 안 하고 그냥 바쁘니까 열심히 일만 한다, 이 정도만 돼도요, 이거는 지금부터 10년 전 상황이에요. 10년 이전에 대한민국이 해방되고 1960년도부터 산업을 일으키자고 재건하면서 한 50년 정도, 한 40년 보낼 때 1990년, 1988년 올림픽 나고 나서 한 20년까지 올림픽이 하나의 기점이 돼갖고 올림픽이 통해서 한 20년, 지금이 2017년이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2008년, 지금부터 10년 전까지는 이게 통했어요. 제가 볼 때 그런 거예요. 올림픽 1988년, 20년 지나서 2008년, 지금 여기서 볼 때 지금부터 10년 전인 거예요. 딱 2017년이니까 10년 전까지는 바로 이 내용이 맞아요.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딱 맞닥뜨린 게 55세하고 맞히는 거예요. 지금은 그게 아닌 거란 말이에요.
그런 사람들이 국력을 일으키고 경제를 부흥시켜 나가가지고 이제 국가가 이 정도 됐는데 우리 후손을 이어줄 사람이 없구나. 그래서 나타난 것이 복지부, 복지를 해서 사람을 기르는 거예요. 부모님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애 기르는데 들어가는 여러 개의 경비들 전부 다 복지비로 다 지원, 무상. 초등학교 무상하고 자랐던 건 우리인데 이제 중등부까지 무상, 그다음 도시락까지 무상, 교통비, 여러 가지 전체가 다 고령자가 된 사람들이 남긴 그 어떤 경제력을 가지고 이미 그 사람들은 이제 경제력이 있어 아무로 나타낼 수 없는 그 순위에 있는 그 사람들의 나름대로 어떤 발자국으로 국가가 이만한 제도를 일으키는 국력이 됐는데 정작 이걸 뒤에 바쳐갈 사람들은 전부 다 무상, 복지, 경제의 힘에 의해서 남겨진 나름대로 그거 혜택으로 학교, 대학에 들어가는까지 학비도 면제, 뭐도 면제, 전체 면제되면서 서울에 있는 서울시장 옛날에 박원순 씨, 청년들에게 실업자 보낸 청년들에게 6개월간인가 돈을 50만 원 주겠다. 이런 식의 공약도 나오는 돈만 주면은 전부 다 뭔가 해결되는 듯한 이런 자세로 되다 보니까 이 경제 활동 인구의 그 형태 자체가 옛날에는 일이라도 하려고 달아들었는데 일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. 소위 말하는 전체적으로 지금 경제 활동 인구가 지금 나오는 자세가 지금 현재 50대 딸막딸막 고령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밑으로 40대만 돼도요. 어떻게 하면은 돈 받아가지고 그냥 조용하게 편하게 연금이나 타고 이런 노후나 꿈꾸는 그러면서 마지못해서 하는 인력들 또 한편으로는 전체적으로 돈 받고 이래갖고 훈련받아서 하니까 돈에서 받으니까 마치 애들 밥숟가락 입에 이어주는 것처럼 온실 속에 있는 화초처럼 말이에요. 정작 나가야 되는 직장인데 직장에 가면은 직장까지는 이어주는데 이것도 거의 제도가 말이야. 직장이 이어줄 수 있는 내용이 다 돼 있어요. 근데 억지로 직장 이어주려고 그랬는데 직장에 적응이 안 된다. 직장은 바로 현실이거든. 그거는 엄청난 경쟁이 있고 어마어마한 거기에는 자기의 활력을 자기 어떤 가치 부분하고 연결해서 생산하고 바로 부딪히는 이런 시스템이 안 되면요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. 회사는 그러면 철저하게 생산 인구를 그게 투입된 요소들을 100% 어떤 가치 활용을 하려고 최대한의 이윤을 남기려고 예를 쓰는데 실제로 들어가는 사람은 시들시들 빠진 온실에서 떠나버리면 다 죽어버리는 시들버리는 그런 사람이 지금 직장에 들어가야 될 그런 파이란 말이에요. 이게 적은 문제예요? 아니 개인 문제예요? 국가 문제예요? 한 국가가 이러면은 그 나라만 망하면 된다? 어림도 없어요. 그런 나라 대한민국이 만약에 이래 성장해갖고 참 이렇게 해서 온실 속에 하초만 해갖고 젊은이들 자라봐봐요. 그래갖고 나라가 만약에 망한다 해봐. 이런 국력이 지금 이런 현상이 일본에도 나타난단 말이에요. 무기력적. 안 된다. 안 되는 국가다. 이 내용이 싹 트는 것이 일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. 이제 대한민국까지 만약 그런 연세로서 나온다 해봐요. 전 세계에 미칠 영향 얼마나 부정적이겠어요. 얼마나 부정적이. 일본도 안 된다. 대한민국도 안 된다. 될 수 있는 나라가 없고 지금 미국도 지금 제조업이 지금 내리막기라 그러는데 이 내용 때문에 그렇다니까. 개인의 가치에 대한 것이 어떻게 해서 그 소속에 있는 국가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검토는 없어요. 전부 다 있는 현상, 이론적인 내용을 갖고 거기다가 페인트 칠해갖고 이거 내가 발견했네, 이거 내가 발견해 현상에 대한 논리적인 표현만 이야기하지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 것이다, 어떻게 나아갈 것이다 여기에 대한 것은 없단 말이에요. 이 개인의 가치 문제는 단순하게
누가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.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사회가 여기에 반응하고 있는 내용이라니까. 오늘 여기 문제만 이렇게 떨쳐놓고 나갑니다. 이것이 지금 사실은 뭐 명문대졸 학벌 위주로 나가는 거, 그 다음에 법률 문제도 이야기했잖아요. 완전히 그 법률에 들어가면은 그 판사 되면은요, 판사 조직이 된 그 조직에 얹혀가지고 조직이 넣어가는데 판결은 뒷전이에요. 판결이 내가 막 최선을 다해서 판결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얹혀서 그 조직이 가면은 세월이 지나면은 국가 앞에서 내가, 다른 사람들 앞에 지위도 없고 조직 속에 얹혀가는 전부 다 어부지리. 이런 인종들, 이런 어떤 인력들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양상하고 있다니까. 그 속에 내가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. 한 사람의 개인의 가치에 대한 가치 추구에 대한 그 열망이 결국은 국가와 분명히 국가의 그 존립하고 연결되어 있다. 이것을요, 참 뼈저리게 좀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. 이래 봅니다. 마침 기도드립니다. 할렐루야!